상위 노출, 누구나 바라는, 블로거라면 누구나 바라는 항목이죠. 자, 한 개의 포스팅이 상위 노출이 오래 유지된다. 상위 노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위 노출이 된 포스팅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 2번이랑 항목이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개념이 달라요. 뭐냐면 시간이 오래 지났어. 시간이 오래 지난 포스팅인데 계속해서 유입이 되더라. 2번이랑은 개념이 조금 다르죠. 2번은 상위 노출이 그냥 오래 유지되게 만드는 것이고, 3번은 상위 노출에서는 좀 떨어졌어. 떨어졌는데도 찔끔찔끔 계속해서 유입이 되게 하더라. 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방법, 개념이 있습니다. 대부분 블로거분들은 이런 거 없이 그냥 포스팅하죠. 그냥 포스팅하는데 내 개념을 머리에 탑재를 하고, 그리고 그걸 쓰는 걸, 이 방법,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을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 써버리는 거예요. 글을 쓸 때. 그랬을 때 내 블로그가 확실하게 팍 달라지더라.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도 책에서도 강조를 했었던 내용인데, 제가 얼마 전 썼던 책에서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실 책이기 때문에, 종이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풀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두 편의 영상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에 대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다 집중해서 꼭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는 비법이 뭐냐? 저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핀셋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핀셋.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그 핀셋 맞아요? 핀셋. 조그만 걸로 콕 이렇게 머리카락 흰머리 뽑을 때 그 핀셋 키워드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포스팅을 할 때, 글을 쓸 때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던 개념인데, 이 작은 핀셋으로 되게 세부적인, 정말 아무도 검색 안 해볼 것 같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콕콕콕 찍어낸다고 해서 제가 핀셋 키워드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도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유튜브가 있고 블로그가 있죠. 저는 둘 다 하는 사람인데 둘 다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는 영상이고 블로그는 글이죠. 어쨌든 내가 다루는 소재에 대해서 범위라고 할게요. 이 범위가 커야 됩니다. 유튜브는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그런데 블로그는 어떠냐? 이 범위가 좁아요. 아주 좁아야 돼요. 내가 글을 쓰는 소재, 본문에 어떤 내용을 적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작게 쪼개져 있는 블로그가 잘 되더라. 이 범위가 작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핀셋 키워드를 들어가는 거예요. 핀셋 키워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상위 노출. 이거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처음부터 강조를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상위 노출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대표적인 게 블로그 지수가 있고요. 이 블로그 지수는 4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4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전문성이 있고요. 두 번째 신뢰성이 있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최신성이에요. 자, 이 4가지 항목에 실제 점수들이 다 있어요. 내가 포스팅을 올리면 이 점수가 다 매겨진다는 거예요. 빠르게는 1분 내에서 30분 내에 다 결정이 됩니다. 이후에 조금 변하긴 하는데, 이 4가지가 결국은 블로그 지수고, 이거에 따라서 내 상위 노출이 결정이 된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오늘 배울 핀셋 키워드 있죠? 이 핀셋 키워드를 잘 쓰면 4가지 중에 하나가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갈까요? 관련성. 네, 정답이에요. 관련성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관련성이 그럼 뭐냐? 우리가 제목에 뭘 넣죠? 키워드 넣죠. 키워드. 자, 이게 제목에 들어갔어. 그러면 제목에 들어간 키워드가 본문에서 설명이 돼야 되겠죠? 제목의 키워드를 보고 클릭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 본문의 설명을 보고 얼마나 만족을 했느냐, 이것들에 대한 건, 예를 들면 내가 포스팅을 보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막 스크롤을 했어. 스크롤을 하거나, 아니면 포스팅 내용이 좋아서 뭐 스크랩을 하거나, 누구한테 공유를 하고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찍고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되죠. 사람들이 글이 마음에 들면. 그랬을 때 관련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용자 반응이 일어났을 때 관련성이 점수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글을 올렸을 때 올리자마자 관련성을 높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 이 메인 키워드 있죠? 이 키워드를 본문에서 설명을 해야 돼. 그럼 보통 대부분은 이렇게만 알고 계실 거예요. 제목에 쓰는 키워드를 본문에서 충실하게 잘 설명하세요. 좋은 문서로 만드세요. 까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 이상 깊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개념을 잘 모르거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핀셋 키워드를 써야 되는 이유인데 A라는 키워드가 있어. 그런데 대부분 A라는 키워드를 내가 쓰기 전에 뭘 하죠? 검색을 해보고 다른 블로거들이 어떻게 썼는지 내용을 참고하죠.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다 거기서 그친단 말이야. 그러면 A라는 키워드를 설명할 때 이걸 누가 판단해? 네이버 로직이 판단할 거 아니야. 알고리즘이라고 할게요. 알고리즘이 우리가 글이 올라오자마자 A라는 키워드를 설명을 잘 하고 있나? 이거를 판가름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판가름을 할 때 이거 사람이 해? 기계가 하잖아요. 그지? 기계가 하지. 그러면 이게 있다는 거야. 패턴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패턴에 의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문을 얘가 다 쪼개가지고 분석을 할 텐데 그 분석을 할 때 A라는 키워드를 설명을 잘 하면서도 남들이 안 쓰는 표현, 소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뭐가 올라간다? 관련성이 올라간다. A라는 키워드를 누구는 A-1, A-2, A-3 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어. 근데 여기서 나는 AB-1, AB-3, AC-3 이렇게 다른 표현들과 다른 소재들로 내용을 풀어냈어. 그러면 이 관련성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래서 핀셋 키워드가 중요한 거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네이버 알고리즘한테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나 좀 다른 내용을 쓰고 있어. 다른 블로거들이 쓰지 않은 표현을 쓰고 있고 다른 블로거들이 놓친 내용을 내가 담아내고 있어. 이걸 기계적인 패턴에 의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인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내용도 한결 더 있어 보이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알고리즘한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거고 핀셋 키워드를 내가 그냥 썼을 때 같은 내용인데도 다른 어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있어 보인다는 거야. 즉 뭐가 올라간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 사람 전문적으로 글을 잘 쓰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핀셋 키워드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핀셋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포스팅을 하려고 할 때 막막한 적 있으시죠? 있죠? 네. 큰 대주제는 잡혔어 이렇게. 잡혔는데 세부적으로 이걸 무슨 내용을 풀어가야 될지 즉 기획력이 높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 과정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글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된다? 글이 산으로 간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초안을 짠다 라는 말이 있어요. 글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는 잡아놓고 글을 써 내려가는 사람과 그냥 모르겠다 그냥 써보자 하면 일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점수가 높게 나올 리가 있냐는 거죠. 절대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 뭐 가끔 걸리는 것도 있겠지. 그냥 운 좋아서. 근데 그건 진짜 운빨이고요. 그런 건 다 빼놓고. 그래서 핀셋 키워드를 찾고 핀셋 키워드를 계속 삽입하는 그 과정 자체가 뭐가 된다? 기획이 된다. 즉 포스팅 안에 어떤 내용을 쓸지 소재가 자연스럽게 잡히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핀셋 키워드가 또 한 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핀셋 키워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드려볼게요. A 키워드를 잡았어 내가. 이거 써야겠다. 그럼 우리 이거 제목에 넣죠. 그쵸? A를 제목에 넣었어. 넣고 뒤에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런 형식의 핀셋 키워드들을 제목이 아니라 본문에만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뒤에서 예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핀셋 키워드는요 우리가 왜 포스팅할 때 제목에다가 키워드 뭐 많아야 한 2개에서 4개 요 사이로 이렇게 넣잖아. 메인 키워드 넣고 요거에 대한 뭐 서브 키워드 같은 거 넣고 요 정도 넣는단 말이지. 이거보다 더 많게 뭐 5, 6개를 넣는다?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죠. 그거 다 잡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 키워드를 많이 넣을수록 제목이 또 길어지잖아. 근데 핀셋 키워드는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 많아. 이걸 어떻게 제목에 다 넣냐고, 이 단어들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핀셋 키워드의 보통 구조는 A 플러스 땡, A 플러스 땡땡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붙는 A 요거는 키워드야. 원래 내가 넣으려는 키워드. 근데 이걸 설명하는 다른 소재, 표현들 이런 단어들은 즉 핀셋들은 본문에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만 넣었는데도 뭐에 걸린다? 검색 노출에 걸린다. 그게 핀셋 키워드의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제목에 넣지 않고 본문에만 넣었는데 그게 검색 유입에 걸려. 그래서 계속 들어와. 그럼 뭐야? 애초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소재거리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핀셋 키워드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우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거두절미하고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예시를 좀 볼게요. 제가 예시를 뭘 가지고 올까 고민을 좀 많이 했다가 역시나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저도 잘 몰라서 좀 찾아봤던 건데, 스타벅스에 보면 그 뭐야, 사이렌 오더? 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저도 예시 찾으면서 정확하게 뜻을 좀 봤어. 자, 사이렌 오더를 검색한 화면이에요. 그러면 일단 인기 주제를 보면 뭐 트렌타, 그리고 사이렌 오더 기프티콘, 사이렌 오더 방법, 사이렌 오더 뜻 있고요. 그리고 개인컵도 있고, 오더 시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은 핀셋 키워드를 설명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블록에 대한 요 인기 주제 스마트 블록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개념은 핀셋 키워드예요. 사이렌 오더를 보고 첫 번째 사이렌 오더 뜻이 있죠. 뜻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여기 뜻이 나오죠. 매장에서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스벅 앱에서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 한마디로 앱에서 주문하는 걸 사이렌 오더라고 이상한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그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을 확장해 보는 거예요. 사이렌 오더 뜻을 검색한 결과를 볼게요. 결과를 보시면 사이렌 오더 뜻 여기 있죠. 사이렌 오더 뜻, 제목에 사이렌 오더와 뜻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포스팅이 1, 2위. 자, 3위를 볼게요. 사이렌 오더가 제목에 있어. 근데 어때요? 뜻 제목에 없죠. 그 다음 포스팅에는 뜻이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도 뜻이 있어. 자, 그러면 사이렌 오더 뜻이 이렇게 연관 검색으로 떴는데 자동 완성으로, 여기서 생각을 확장해 보면 사이렌 오더란 이렇게 검색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사이렌 오더란 이라고 검색을 한 거예요. 생각을 확장을 해봐서. 그러면 벌써 지식백과가 나오죠. 그리고 밑에 내려봐봐. 그럼 검색 결과를 보면 봐봐요. 사이렌 오더 점점점 사이렌 오더, 여기는 이건 뭐야? 여기도 사이렌 오더입니다. 여기도 사이렌 오더 방법. 사이렌 오더란이라고 제목에 쓴 포스팅이 없죠. 아예. 이런 게 핀셋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 사이렌 오더 해놓고 사이렌 오더에 대한 여러 가지 자동 완성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내가 오늘 쓸 내용이 사이렌 오더 뜻이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사이렌 오더 다시 한번 검색해 볼래요? 그대로 검색해 보면 첫 번째 스마트 블록이 사이렌 오더 뜻이잖아. 그러면 이 세 개를 보면 세 개 포스팅이 올라와 있죠. 사이렌 오더 방법 뜻 시간, 그리고 무슨 개인컵 텀블러 기프티콘 사용 후기, 사이렌 오더 방법 뜻인데 커스텀 시럽 없이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울산 송정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주차, DT점 아님 주의. 사이렌 오더 뜻이 여기는 아예 없죠. 세 번째는. 자, 이 결과를 보면 1번, 2번, 3번 셋 다 사이렌 오더 뜻이라고 하는 인기 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 부적절한 거예요. 그렇게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러면 사이렌 오더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요 뜻과 함께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게 뭘까요? 뭐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겠지. 방법. 그럼 올려봐봐 다시. 그럼 사이렌 오더의 자동 완성을 보자는 거야. 이 많은 자동 완성어 중에서 취소, 뜻, 뭐 기프티콘, 거리, 시간, 텀블러, 프리퀀시, 취소, 여기 거리 또 나오죠. 그럼 이 중에 사이렌 오더 뜻이라는 인기 주제와 묶어서 쓰기 좋은 내용이 뭐냐는 거야.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뜻과 연계돼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뭐가 있겠냐는 거야. 자, 거리 있죠. 그리고 시간 있죠. 순서대로 이걸 다 검색을 해보세요. 사이렌 오더 거리를 검색한 거예요. 자, 뷰탭을 봅시다. 첫 번째 카페 글이 있어요.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거리. 자, 2번 해볼게요. 2번 포스팅 제목에 보면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사이렌 오더 자동 완성어였는데 2번에 거리가 없어, 제목에. 그럼 이건 왜 2번에 걸렸냐? 여기 본문을 보세요.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거리는 2km 내에 있는 곳에서만 주문이 되니. 이게 핀셋 키워드예요. 이게. 그럼 스타벅스까지 붙이지도 않아. 사이렌 오더 거리가 궁금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스벅인데 거리가 좀 애매해. 한 3, 4km 떨어진 것 같아. 이거 되려나? 특히 뭐 운전 중에 그런 경우 많이 있겠죠. 그럼 그때 막 검색을 하겠지.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검색자가 충족할 만한 내용이 바로 나오는 거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자리를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야. 그게 핀셋 키워드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또 볼까요? 여기도 세 번째도 카페 글인데 미리 결제 주문하는 거리가 완화된 첫 여름. 어때요? 실제 사이렌 오더 거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 지금. 맞나? 아니잖아. 아닌 거 맞고. 네 번째, 별다방 사이렌 오더 거리 제한 없어졌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2km 근방 지점으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뭔가 정확한 내용이 없죠. 스벅은 걸어서 20분, 차로 7분 거리에 있었어요. 자, 이것도 중요한 이 본문 요 키워드랑 맞는 내용이 아니죠. 자, 다음 키워드 시간. 사이렌 오더 시간도 봅시다. 사이렌 오더 시간을 검색한 화면이에요. 제목에 당연히 시간 벌써 없어요. 매장 방문 시간 10분 전에 주문한 것들 나와버리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내가 검색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사이렌 오더 시간이 궁금해. 시간 어느 시간에 이걸 주문할 수 있지? 궁금한 사람이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결과가 1번에 나온다는 거예요. 2번도 뭐 운영 시간, 그냥 매장의 운영 시간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것도 꽝이야. 그 밑에는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핀셋 키워드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사이렌 오더의 지금 핀셋 키워드의 예시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재미로? 사이렌 오더 원리라고 검색해봐요. 자, 원리를 보시면 내려봅시다.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의 원리, 숨겨진 원리는 무엇일까요? 블로그 글이고요. 비콘이라고 불리는 근거리 통신 기술입니다. 좋아요. 정확한 내용이 나왔죠? 내려봅시다. 2번에 원리에 대한 내용 없어요. 내려봅시다. 이용하는 방법. 사이렌 오더랑 같은 원리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1번 포스팅에 비해서 내용이 좀 부실하죠. 여기도 결국 이런 원리로 인해서 사이렌 오더 별 적립 조건. 여기도 불필요한 내용이죠. 결국은 이 많은 포스팅들 중에 사이렌 오더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한 줄이 들어간 포스팅은 1번 하나밖에 없다. 그럼 내가 1번을 내려 찍던지 아니면 2, 3번에 들어가던지 하면 될 거 아니야. 사이렌 오더 뜻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시간, 거리, 원리 다 묶는 거야. 다 묶어서 글을 쓰면 아까 사이렌 오더에 검색했던 그 사이렌 오더 뜻, 요 화면에 사이렌 오더 뜻 있는 요 화면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죠. 그 뜻에 관련된 시간, 거리, 원리까지 다 설명했어. 그럼 벌써 포스팅 하나 나왔지. 그래서 핀셋 키워드를 찾으면 검색자의 검색 수요도 만족을 시키지만 알고리즘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고. 왜? 뜻에 대해서 아무도 그런 내용을 안 쓰고 있잖아. 구체적인 내용을. 그 내용을 써주면 알고리즘한테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이렌 오더 뜻 저 자리를 들어가고 싶은데 뭔 내용을 쓰지? 자, 보세요. 3명의 블로거가 다 별로 상관없는 자신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쓸지 몰라서. 아까 제가 앞서 그랬죠? 핀셋 키워드를 찾는 것 자체가 포스팅에 그 살을 입혀가는, 남들과는 다른 차별적인 살을 입혀가는 과정이라고, 기획을 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핀셋 키워드를 이런 방식으로 쓰면 된다. 예시를 또 볼까요? 요즘 겨울이라 제가 이런 키워드를 찾아봤어요. 남자 쇼패딩. 굉장히 어려운 키워드죠. 특히 패션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시즌 키워드잖아. 패딩이기 때문에. 겨울에만 인기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남자 쇼패딩 극혐이라고 한번 쳐볼래요? 이게 무슨 뜻이야? 남자 쇼패딩을 이렇게 코디하면 사람들이 극혐하더라. 이런 내용이겠죠? 밑으로 내려보면 마찬가지예요. 1번, 2번, 3번 어디에도 제목에 극혐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없어. 내가 애초에 이렇게 입으면 극혐, 남자 쇼패딩 코디법 뭐 이런 제목을 잡는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서는 누가 극혐이란 단어를 제목에다가 쓰진 않겠죠. 그리고 자, 극혐이랑 묶어서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자, 그럼 이렇게 입으면 정말 패션 테러리스트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달라붙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남자 쇼패딩, 뭐 기장. 그러면 벌써 지식인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지식인.
포스팅을 좀 보면 남자 겨울 코디 프라이 쇼패딩 추천 크롭한 기장으로 2번에 기장 없죠? 3번에도 기장 없어요. 4번에도 기장 없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 남자 쇼패딩 기장 코디법 극혐 뭐라고 할까? 극혐 기장? 그것도 괜찮다. 남자 쇼패딩 극혐 기장 베스트 3 이렇게 해서 글을 쓰면 벌써 내용 하나 완성되고 아무도 안 쓰는 키워드 썼지. 그러면 남자 쇼패딩이란 요 굵직한 키워드에서도 내가 쓸 수 있는 내용들이 풍성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 블록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이라면 보셨을 텐데 핀셋 키워드의 특징이 있어요. 검색 키워드가 사이렌 오더 시간이에요. 자, 핀셋 키워드를 검색하면 제일 위에 뭐가 뜨죠? 이런 걸 보고 스니펫 여기 나와 있죠? 지식 스니펫. 지식 스니펫이라고 나와 있죠? 지식 스니펫에 잘 걸려요. 핀셋 키워드는. 지식 스니펫에 내 포스팅이 많이 올라갔다. 지수가 쑥쑥 올라간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핀셋 키워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만 블로거들은 잘 안 쓰는 그런 정보들을 쏙쏙쏙 뽑아서 알려주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서는 사람들이 유용한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활동성을 다 취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계속 올라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핀셋 키워드를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핀셋 키워드가 더 유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막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내 니즈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잘 생각해보면 큰 키워드로 검색하지 않아. 되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색해 본단 말이야. 이 제품이 이게 되나? 요거를 상세 페이지에서도 없고 잘 못 찾겠는 거야. 그럴 때 블로그에서 핀셋으로 딱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어디에서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블로그에서 진짜 깨알같이 궁금했던 그 내용을 내가 충족을 시켰어. 이거 되는구나. 이거 지원을 하네? 봤어. 그럼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내가 어떤 로션을 구입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어디 걸 사지? 어떤 브랜드 걸 사지? 이렇게 큰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 브랜드를 보고 특정한 제품까지 검색의 단계가 계속 세분화돼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깊게. 그 끝에 뭐가 있느냐면 이 핀셋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유사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본 경험이 있어. 근데 내가 충족하지 못한 세부사항이 있어. 그 세부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이 제품이 과연 충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검색할 때도 다 핀셋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블로그, 사업용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핀셋 키워드가 더 중요하다. 왜? 바로 매출로 이어지니까. 쉽게 핀셋 키워드를 잘 쓰면 이게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전환율. 10명의 고객이 유입됐을 때 1명이 사느냐 3명이 사느냐,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핀셋 키워드를 도대체 너처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